Okay, like Professor Yu said, I'm going to talk in Korean. So I feel very sorry for Professor Okubo or anyone who doesn't speak Korean. So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my slide, or if you want me to explain this topic in English again, I can do that after the session is closed. So just don't disappoint you.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현주고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오신 그런 심포지움에서 제 연구를 말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은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몇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UC 버클리에서 포드학으로 근무하면서 했던 그런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소개시켜 주신 그 제목하고는 약간 다른 제목을 넣어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어떻게 스페시픽한 토픽이라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메탈이나 크리스탈스, 포피탈리시스라고 잡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모양의 플래티늄 나노파티클하고 팔레디늄 나노파티클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모양의 그러한 금속 입자들을 촉매로 연구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콜로이달 나노파티클들이 촉매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 루테늄 나노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셀룰로스를 C6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연구였는데요. 이와 같이 금속 나노 입자, 10나노 이하의 금속 나노 입자를 만들므로써 이와 같이 전에는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반응에 대해서 촉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떠한 그 반응에 대해서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촉매를 개발하는데 그런 콜로이드 나노파티클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이드 나노파티클을 그런 촉매 반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캐핑 에이전트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나노파티클 사이즈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솔벤트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콜로이드 나노파티클을 그냥 용액상에서 호모지니어스하게 사용을 할 때랑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사용을 할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이 쉐입 이펙트에 대해서 나노파티클의 쉐입이 촉매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왜 쉐입이 중요하냐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서피스 크리스탈린 스트럭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티늄 155 서피스는 이와 같이 원자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게 되고요. 플래티늄 111 서피스는 원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에 대한 거고요.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는 말 그대로 플래티늄 볼 같은 거를 깎아가지고 이 완전 표면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러한 연구가 과거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아로마타이제이션 리액션 같은 경우에 단순히 원자 배열 구조가 사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바뀌면 액티비티가 약 7배 이상으로 그렇게 향상되는 이러한 타입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2000년대 들어가지고 나노파티클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FCC 메탈의 경우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 메탈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들이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메탈이 FCC입니다. 니켈, 그다음에 커퍼, 플래티늄, 팔레디늄, 실버, 골드 이런 것들이 다 FCC 메탈인데요. 그 경우에 큐빅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 이 표면이 155 서피스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표면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테트라이드라나 옥타이드라 같은 이런 모양의 경우에 그 표면의 원자 배열 구조가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노파티클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표면의 원자 구조의 배열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린 스터디에 대해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다양한 지식을 실질적인 캐탈리스트를 개발을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파티클, 그러니까 금, 은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이런 나노파티클의 그러한 쉐입 컨트롤을 위해서 가장 널리 또 가장 인기 있게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폴리올 방법입니다. 폴리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나노파티클의 굉장히 높은 서피스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PBP라고 하는 폴리머가 많이들 사용이 되고요. 또 이때 이제 PBP하고 메탈 프리커서를 섞어주어서
그 다양한 그런 폴리올 솔벤트, 폴리올 같은 경우 솔벤트로도 작용을 하고 리듀싱 에이전트로도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했을 적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다양한 모양의 이러한 극나노 입자나 비극나노 입자, 또 은나노 입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촉매적인 특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포다블이 일했던 그룹에서 이전에 개발을 했던 그러한 나노 파티클 합성법입니다. 이 경우에 PVP를 그 태핑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버를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면 그 실버의 양을 서로 다른 양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서로 다른 모양의 이러한 나노 파티클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파티클을 합성을 한 다음에 이러한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그 총체적인 특성을 관측을 해보았을 적에,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그 반응이 메틸륨 하이드로제네이션인데요. 이거는 스트럭처 인센서티브 리액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모양에 대해서 같은 정도의 반응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턴오버 프리퀀시를 측정을 해봤을 적에 이 턴오버 프리퀀시가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실은 저희가 합성에서 사용했던 이 실버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실버의 양이 한 78ppm 정도로 굉장히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양이 실은 턴오버 프리퀀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 촉매 나노 파티클의 그 표면을 굉장히 크게 포이즈닝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어야 됐던 게,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 말고 또 캐탈리티컬리 액티브한 그런 표면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나노 파티클 합성법을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캐핑 에이전트고요. 두 번째가 쉐입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캐핑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캐핑 에이전트와 그 메탈 서피스 간의 인터랙션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나노 파티클 합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다이올이나 아민, 또 PVP 같은 경우인데요. 이 다이올 아민이나 또는 PVP의 이 카보닐 그룹 같은 경우가 메탈 그 서피스하고 굉장히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말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촉매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 반응물이 그 나노파티클의 표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이 너무 좋으면 그 촉매의 그 반응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블락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PVP 같은 경우는 지금 몰레큘러 웨이트 55,000 정도인데요. 이 굉장히 긴 그 폴리머 알키 체인이 나노파티클에 칭칭 싸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반응물이 표면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와 같은 알킬 플리메틸 아모늄 브로마이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메탈 서피스하고 굉장히 강하게 인터랙션하는 그런 펑셔널 룩이 없고요. 또 나노파티클 그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경우도 300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가 어떻게 쉐입을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핑 에이전트 종류를 바꾸는 것. 그런데 이 경우에는 태핑 에이전트 자체가 나노파티클의 그러한 그 촉매적 특성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쉐입 이펙트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을 안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태핑 에이전트하고 메탈프리커스의 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참 좋은 건데, 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경우에 모노디스퍼스하고 그 쉐입의 퓨리티가 높은 그런 나노파티클 합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실버나 아이언과 같은 제3의 그런 금속 무지를 조금 넣어줌으로써 그 나노파티클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나노파티클의 촉매적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한 방법이 그 리덕션 키네틱스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듀싱 에이전트의 종류를 바꾸거나 pH를 바꿈으로써 그 리덕션 되는 그 속도를 조절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트라데실 트리메틸 아모늄 브로마이드를 그 태핑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고, 서로 다른 양의 소디움 보로하이드레이드나 아스코빅 에시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큐브옥타이드와 큐포러스 쉐입의 나노파티클을 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큐브옥타이드하고 큐브하고 사이즈가 거의 10nm 정도로 비슷했고요. 여기 지금 로 매그니피케이션 TM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파티클의 퓨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흥미롭게도 이 포러스 나노파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낫 형태의 이러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 패턴을 의미하는 바는 이 포러스 나노파티클이 더 작은 그런 플래티넘 나노파티클의 어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시메크리스탈린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저희는 여기서 되게 신기하다 이거 끝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게 싱글 크리스탈린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좋은 피부를 내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나노 파티클의 합성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크기의 그러한 나노 큐브를 또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합성을 한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반응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LB 테크닉, 람마 블라드 테크닉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 케이스하고 나노 파티클 서피스 케이스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메조포스 실리카에다가 총회를 함침을 시켜서 그거를 총회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대신에 저희는 이와 같이 람마 블레셋을 이용을 해서 그런 2D 그냥 모노 레이어를 그런 하는 걸 선택을 하였는데요. LB 테크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나노 파티클 솔루션을 물 위에다가 모노 레이어로 디스퍼스를 시킨 다음에 이 베리어를 이렇게 닫아주면 굉장히 컴팩트한 모노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모노 레이어를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그런 다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옮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응성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틸렌 하이드로제네이션에 대해서 반응성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합성을 했던 PVP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PVP 큐브오카이드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전혀 없었고요. PVP 큐브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100도씨에서 5% 정도의 반응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PVP 나노 파티클인데 실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합성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쉐입은 굉장히 이레귤러합니다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실버가 한 70ppm 정도의 실버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나노 파티클 합성 컨버전이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적은 양의 그 제3의 레탈 아이언도 그 총력적 특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C-탭 배열의 이러한 나노 파티클을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 총매적인 그 활성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성을 좀 더 이렇게 리고러스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턴오버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C-탭 큐브가 PVP 큐브에 비해서 약 7배 정도 이상 더 큰 그러한 반응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C-탭 큐브와 C-탭 큐브 옥타이드가 거의 비슷한 반응성을 가지는 것으로, 즉 에틸렌 하이드로제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총매 그 반응성은 수도를 1시간 정도 110도씨에서 이렇게 흘려주는 것만으로 그 티탭을 더 제거를 해서 반응성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었고요. 이 양쪽 경우에 모두 다 그 수소 트리트먼트나 에틸렌 하이드로제네이션 이후에도 나노 파티클의 쉐입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는 벤진 하이드로제네이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닥터 브래틀리라고 그 송호저의 그룹에 있는 학생이 발견을 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플래툰 155 서피스에 대해서는 벤진 하이드로제네이션을 했을 경우에 하나의 프로덕트, 사이클 헥세인만 나왔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반면에 플래툰 111 서피스의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덕트, 사이클 헥세인과 사이클 헥신의 두 가지 프로덕트가 나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에 대한 그런 결과고요.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155 서피스,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라인이 111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트렌드가 나노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파티클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은 큐브에 대한 거고 이 핑크색 라인은 큐브오카이드에 대한 겁니다. 이 파란색 라인은 큐브는 155 서피스만을 가지고요. 큐브오카이드는 155 서피스도 가지지만 111 서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러한 나노 파티클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덕트만을 만들고 두 개의 프로덕트만을 만든다는 그러한 제너럴 트렌드는 여기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하고 셀렉티비티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155 서피스에서는 사이클 헥세인 하나, 111 서피스에서는 사이클 헥세인과 사이클 헥신, 나노 파티클 경우에는 큐브 나노 파티클은 155 서피스만을 가지고요. 그 경우에는 사이클 헥세인 하나만 나왔고요. 큐브오카이드와 111 서피스를 가지는 큐브오카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헥세인과 사이클 헥신의 두 가지 그러한 프로덕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제너럴 트렌드는 마찬가지였는데 반대로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셀렉티비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에
나노 파티클 경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훨씬 더 작고 페르트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벤진 하이드로제네이션에 대해서 CTF 큐브 말고 그다음에 PDP 큐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PDP 큐브도 모양이 있던 큐브이기 때문에 그 서피스가 155 서피스처럼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그 가능성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톤오버 프리퀀시가 CT 큐브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큐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프로덕트가 나와서 이 PDP 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 큐브의 서피스가 155 서피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노 파티클을 총매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팔레디늄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되도록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그림은 일종의 SEM이고요. TEM, 마필드 TEM입니다. 이 마필드 TEM에서 안에 보이는 하얀 부분이 플래티늄 시드고요. 밖에 보이는 부분이 팔레디늄 쉘입니다. 그래서 플래티늄 큐브를 시드로 이용을 해서 그 표면에 팔레디늄을 성장을 시켰는데 이때 아쿠아리지아를 서로 다른 양의 아쿠아리지아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버그로스 되는 그 속도를 조절을 해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모양의 큐브 옥타이드와 같은 이런 모양을 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그러면 플래티늄하고 팔레디늄하고의 그 인터페이스가 에피텍스열한 오버그로스냐 아니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플러티의 TM 이미지를 가지고 오이어 이미지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에피텍스열하다면 이 모여 이미지에서 이 부분, 우리 플래티늄과 플래티늄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전혀 디스토션이 없으면 그건 에피텍스열한 거고 디스토션이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뭔가 좀 서로 이렇게 떠있는 에피텍스열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거기서 보시다시피 전혀 디스토션이 없는 것으로 봐서 플래티늄과 플래티늄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에피텍스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저희가 지금 플래티늄 큐브를 시드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럼 꼭 큐브를 써야만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드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폴리크리스탈린한 그런 플래티늄 파티클만을 얻었고요. 큐브 대신에 스페리컬한 모양의 플래티늄 시드를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 결과가 우리가 전에 큐브로 얻은 결과고 이 결과가 우리가 전에 그 옥타헤드라를 만들었던 그 조건입니다. 따라서 큐빅 나노 파티클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쉘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그 큐빅 나노 파티클은 그 155 서피스만으로 굉장히 웰 딥바인된 서피스를 제공을 해서 이 경우에는 155 방향과 111 방향으로 동시에 다크리스탈이 크로스를 하고 이 경우에는 아쿠아리지아에 비해서 111 서피스, 111 방향으로는 오버그로스가 굉장히 서프레스되고 155 서피스만으로 그 오버그로스가 일어나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모양에 대해서 총무적 특성을 관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렉트로키탈리틱 포믹 애시드 옥시데이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가 플래티늄 큐브고요. 플래티늄 큐브 옥타이드와 플래티늄 옥타이드라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커런트를 보시면 큐브는 거의 25가 넘고요. 옥타이드라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양만을 바꿨을 경우에 큐빅 나노 파티클이 옥타이드라에 비해서 5배 이상 더 높은 커런트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또 픽 포텐셜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적에는 큐브가 옥타이드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픽 포텐셜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리버스 스캔에서 보이는 이 슈어한 픽은 팔레디늄 옥사이드가 플래티늄으로 전환되면서 생기게 되는 픽인데요.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슈어한 픽을 가지고 옥타이드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별로 슈어하지 않은 그런 픽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다시 말해서 큐빅 나노 파티클의 서피스가 옥타이드라에 비해서 그 옥시데이션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큐빅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을 만들고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을 만들었는데요. 이 둘을 서로 같이 이용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플래티늄 큐브 위에다가 플래티늄을 로컬리 오버그론 시킨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 위에 두 경우가 플래티늄만, 내지는 플래티늄만 사용되는 거에 반해서 이 밑에는 플래티늄과 플래티늄이
동시에 그 반응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왜 좋으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역시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에 대해서 한 15년 전에 발표가 된 부분인데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 닷한 라인이 플래툰 155 서피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지티브 스캔에서는 전혀 반응성이 안 보이고요. 네거티브 스캔에서만 반응성이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포이즌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플래티늄을 부분적으로 32% 정도 디바짓을 시켜주면 이 포이즌 현상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고 또그 킥포텐셜 또한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는 이러한 효과가 싱글 크리스탈린 서피스에 대해서 관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완만한 서피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또한 저희가 만들었던 이러한 나노파티클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건 지금 플래티늄 큐브에 대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플래티늄이 그 표면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플래티늄 큐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비어한 그런 포이즌을 보이는데 반해서 표면에 플래티늄이 집가지됐을 경우에는 포이즌이 훨씬 줄었고요. 피 포텐셜 또한 완전 48V에서 27V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탈리티컬리 액티브한 표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플래팅 나노파티클을 합성을 하였고요. 이 나노파티클은 기존에 합성을 했던 나노파티클에 비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 싱글 크리스탈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선택성을 서로 다른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플래티늄 큐브를 시드로 사용을 해서 그 표면에 플래티늄을 오버로스 시켰을 적에 큐브와 큐브옥타이드와 옥타이드라의 나노파티클을 만들 수 있었고 이 각각의 서로 다른 나노파티클들이 일렉트로캐탈리틱 포닉 엑시드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성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큐브 표면에다가 플래티늄을 로컬리 오버로스를 시켜서 플래티늄과 플래티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을 경우에 포이즌과 피 포텐셜을 또한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